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나머지 스케치 편집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의 XY 평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러면 회전에 복사, 이동, 축척, 늘리기, 간격 띄우기, 분할 이 순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사각형을 두 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를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의 도형에는 수평이나 수직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하나가 있을 때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키 F8번을 눌렀어요. 모든 구석이 보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구석이 나왔는데요. 자, 왼쪽 거는 그대로 두고요. 오른쪽에 있죠. 이 수평 구석을 뺀 나머지들만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다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도형은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 하나에 나머지들은 다 상대 구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요. 여기 수평이라는 구석 있죠. 수평 구석으로 요 직선을 선택하고요. 수직 구석으로 양쪽에 있는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왼쪽은 절대 구석과 상대 구석으로 구석이 설정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부 다 절대 구석만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에 회전이라는 명령을 안 쓸 경우에는 이 상태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회전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제가 회전이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회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모두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심점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화면에 요 네모, 선택한 네모의 대충 중심인 한 점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는 순간 창이 하나 떴죠. 자, 편집할 형상이 다른 형상에 구속되었습니다. 이 구속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자, 이 형태가 현재 회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위쪽에 있는 절대 구속인 수평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걸 지울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버튼을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돌려보면 물체가 회전을 하죠. 물론 여기에서 복사라고 하는 것은요. 회전 복사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의의 각으로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니까 절대 구속인 수평만 사라졌고 나머지 상대 구속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 있죠. 자, 모두 지정을 했고요. 다음에 중심점은 여기를 클릭을 했어요. 자, 또 제거할 건지 물어보죠. 이번에는 예를 해볼게요. 그리고 비스듬하게 배치를 해보면 구속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의 도형에는 절대 구속이 한 개가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나머지들은 상대 구속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모든 그 도형은 모든 구속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구속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위에 메뉴 중에 자동 구속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자동 구속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자, 자동 구속 기능을 쓸 때는요, 주의할 점은요, 이 상태에서 바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만일에 이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원점 있죠? 원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같이 묶어져 버립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물체와 물체들이 전부 다 원점으로 연결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빠져나와서 컨트롤 Z를 한번 했고요.
자, 그리고 자동 구속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선택을 하고요.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때 치수 구속을 같이 할 거냐 또는 형상 구속을 같이 할 거냐 이거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만일에 치수 구속을 빼버리고 구속 조건만 해주게 되면 형상만 구속이 되는 거고요. 구속 조건을 빼버리고 치수만 체크하면 치수를 이용해서 모든 구속이 진행이 돼요. 그럼 치수를 이용해서 구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현재 직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각도로 해서 90도로 잡아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형상 구속과 치수 구속을 같이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만 구속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상대 구속들이 설정되어 있고 거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을 딱 지정을 했어요. 자, 똑같이 치수와 구속 조건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만일에 어떤 도형의 형상 구속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속 조건을 체크해도 무방합니다.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무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해주면 거리값만 이렇게 들어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 구속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제거는 우리가 했던 거를 지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요거는 적용, 요번도 적용. 자,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구속이 필요한 이유는요. 지금은 우리가 인벤트에서 구속 조건이 제거된 거에 대한 다시 재설정을 한 거고요. 오토캐드에서 작성된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여기에 오토캐드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오토캐드 파일을 가져왔을 때 그때 자동 구속을 해주면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의 도형에는 수평이나 수직은 한 개를 달아주는 게 가장 좋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F9번을 눌러서요. 모든 구속을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복사라는 걸 할 건데요. 먼저 직사각형을 먼저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자, 폭은 20, 탭, 높이는 15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성되고 나면 Escape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복사. 자, 물체를 일단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준점. 자, 기준점은 자, 임의의 점을 하나 잡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가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를 우리가 했고요.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복사해서 먼저 모든 거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체크됐네요. 그렇죠? 자, 이게 단일 선택 최소화라는 것, 최적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한번 우리가 선택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임의의 점을 잡고 또 클릭. 근데 만일에 클립보드 컨트롤 C 되어 있죠. 클립보드를 체크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복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컨트롤 V를 하면 바로 붙여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종료를 하고요. 요 네모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울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죠. 딜리트, 딜리트. 혹시나 여러 개 겹쳤다 그러면 지우고요. 다시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동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에도 보면은 이게 복사라는 게 있고 또 단일 선택을 위해 최적화라는 거 있죠. 자, 그래서 모두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 임의의 점을 잡고요. 위치 이동을 해볼게요. 그럼 이동이 되었죠. 만일에 복사를 체크를 하게 되면 모두 선택을 했고요. 기준점, 임의의 점을 잡고 다시 다른 점을 클릭을 해주면 이번에는 복사가 되었죠. 그래서 이동 명령을 줘서
하나의 객체를 또 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는 또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축척이라는 게 있어요. 축척. 자, 이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성한 도형의 전체 크기를 배율을 줘서 키울 수도 있고 또는 거리를 줘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축척에서요. 모두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자, 여기서 기준점이 만일에 여기로 설정이 되면은요. 물체가 요 방향으로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게 되고요. 여기를 기준을 잡으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커졌다 줄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에다 잡아 보겠습니다. 자, 중앙을 찍는 순간에 또 이런 메시지가 하나 떨어져. 형상에 배치된 기존 구속 조건 때문에 의도하는 작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이 치수를 완화하시겠습니까? 자, 치수를 완화한다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치수 때문에 크기를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치수를, 즉 참고 치수 있죠. 참고 치수로 변경할 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예를 해야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듯이 숫자들이 그렇죠? 가로로 묶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축척을 묻는데요. 자, 그러면 두 배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2를 주고 엔터키를 하면 두 배가 쉽게 키워졌죠. 자,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여기를 클릭하고요. 또 절반을 줄이려면요. 0.5를 줘도 되고요. 또는 1/2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배율을 쓴 거죠. 반면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두 개 치수 중에 하나를 내가 원하는 치수로 정확하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두 지정을 하고요. 기준점을 하나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완화해야겠죠. 자, 지금 현재 요 밑에 치수가 20인데요. 20인데 이거를 33으로 바꾸고 싶어요. 20일 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형식이 있죠. 축척의 형식을 어떻게 해주느냐면, 자, 20을 우리가 33으로 할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형식을 세값 나누기 헌값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20을 33으로 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세값은 33이죠. 그 다음에 헌값은 20이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자리에 33 나누기 20 하면 밑에 형태가 벌써 33이라는 치수가 나와지죠. 자, 엔터키 하면 정확하게 33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 33을 17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모두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준점. 이번에는 여기다 자꾸 한번 해볼게요. 치수 하나 해야겠죠. 그러면은 33을 17로 바꾼다고 그랬으니까 17이 세값이죠. 17 나누기 헌값이 33이죠. 해서 엔터키 해주면 정확하게 치수가 17로 줄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율을 줘서 몇 대 몇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나누기 뭐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수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축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늘리기, 신축, 스트레치라는 겁니다. 이 스트레치는 꼭지점을 우리가 편집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늘리기. 자, 그러면 선택되어 있을 때 있죠. 이런 점을 우리가 찍어서 한다라기보다는 신축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있죠. 캐드처럼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지금은 요 일치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꼭지점과 꼭지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꼭지점을 자꾸 당겨도 그냥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요 직선과 이 직선이 꼭지점에서 만난 게 아니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위치만 맞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처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에 기준점은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이 신축 부분에 조금 버그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될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기존 구속 때문에 의도한 작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취소를 완화할까요? 물어보죠. 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태가 반듯하게 옆으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 형태가 이렇게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 조건을 줄 건지 물어보는 거죠. 자, 이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형태는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구속을 제거했을 때입니다. 자, ESC 눌러서 취소했고요.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늘리기에서 아까처럼 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기준점 임의점 클릭, 치수를 완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은 제거를 하진 않겠습니다. 아니어를 해볼게요. 자, 아니어를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없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클릭하면 오류창이 이렇게 떠요. 이게 버그입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할 수 있는 이 방식은 현재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요거는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현재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요 꼭지점에서 묶어져 있기 때문에요. 요 직선이 움직이면 뒤에 있는 선이 따라오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기준점 임의점을 클릭을 하고요. 치수를 완화해야겠죠. 예. 그 다음에 구속은 제거 안 합니다. 아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만큼 늘어졌죠? 늘어졌지만 구속 조건은 모두 남아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 부분에는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을 다시 하나 잡을게요. 자, 취소 완화하고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을 제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죠? 이 두 부분이 끊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컨트롤 Z 한번 했고요. 자, 늘리기. 자, 이번에는 선택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하나 클릭을 했고요. 취소 완화할까요? 예. 그 다음에 구속을 제거할까요? 예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죠? 같이 움직여주죠. 그래서 선택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했을 때 다 적용이 돼야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벤트가 2014 버전 정도서부터 이게 버그가 생겼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구속 조건이 다 사라져 버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리기는 꼭 여러분들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간격 띄우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직사각형을 하나를 제가 그리겠습니다. 자, 이 간격 띄우기는 CAD에 들어있는 옵셋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단축키도 똑같아요. 그래서 살짝 올려주면 가로 속에 O라는 글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간격 띄우기. 마우스를 선본 위에 살짝 올려보면 이렇게 모두가 선택이 되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뭐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위쪽으로 가겠다 해서 클릭을 해주면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졌고요. 또 밑으로 가면 똑같은 간격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자, 이번에 잠깐 수치를 줘보겠습니다. 이게 클릭하고요. 바깥쪽으로 예를 들어서 5mm를 가겠다. 5를 입력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치수가 정확하게 5가 들어가 있죠. 자, 다시 간격 띄우기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3을 가겠다. 그러면 치수가 여기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3이 정확하게 간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요 선, 현재 나와 있는
요 선과 요 선만 간격 띄우기를 하겠는데 하고 싶은데 모두 다 선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 선하고 요 선은 뺀 나머지 두 개만 이제 선택하는 걸 해볼게요. 자, 간격 띄우기는 실행 중에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보면 루프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루프 선택은 꼭지점과 꼭지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객체일 경우에는 모두 다 선택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루프 선택을 끄겠습니다. 자, 끄고 나면 마우스를 올리면 다 선택되는 게 아니고 마우스가 올라간 부분만 색상이 변경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선 두 개만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속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벌어지죠. 화면을 제가 조금 축소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요 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속 치수 5를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5만큼 이렇게 떨어진 걸 할 수 있죠. 자, 이번에 한 선만 해볼까요? 요 선 하나만 클릭하고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속 이 방향으로 10을 가겠다. 이렇게 10mm가 가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간격 띄우고자 하는 선을 먼저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엔터키를 눌러요. 그러면 엔터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나오죠. 또는 하나를 선택하고 엔터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되는 거죠.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속을 하든지 또는 선택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더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구속 간격 띄우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은 웬만해서는 저희가 추천을 안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직선 두 개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키해서 옆으로 쭉 뺐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루프 선택해 볼게요. 그럼 안쪽에 있는 아무거나 있죠. 하나를 잡고 또 바깥으로 쭉 이렇게 빼가지고 와서 보겠습니다. 뭐 멀리 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래 놨고 나서 이제 이스케이프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자, 그리고 정상적인 F8번 키를 눌러서 모든 구속이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니까 구속 간격 띄우기를 체크를 끄고 한 이 선들에는 구속 조건 자체가 없죠. 구속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형태들이 변형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속 간격 띄우기는 여기는 붙어 있는 거고 얘는 또 없는 거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 간격 띄우기를 한 부분 있죠. 구속 간격 띄우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조건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격 띄우기에서 구속 간격 띄우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을 원래 상태로 돌리고자 할 때는요. 간격 띄우기 명령을 먼저 주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구속 간격 띄우기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화면에 있는 걸 모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간격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간격 띄우기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제가 잠깐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직선 가지고 슬롯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모양을 제가 치수 무시하고요.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런 형태를 하나 만들었고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여기에 큐브의 집 모양을 클릭을 했고요. 다음에 제가 돌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형태가 나오는 게 보이죠? 물론 이제 요거는 우리가 임의의 방향 거리로 해서 당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새 스케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운데를 파내고 싶은 거죠. 근데 파긴 파는데 여기 거리가 있죠? 안쪽으로 똑같은 거리로 이렇게 파놓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 테두리 선이 생겼으니까 요때 간격 띄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간격 띄우기를 한 상태에서 선을 선택하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똑같은 형태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 안쪽에 있는 걸 지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차집합. 똑같은 치수기 때문에 뻥 뚫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꾸 조금만 집어넣어 볼게요. 확인. 자, 이렇게 해주면은 안에가 비어있는 이런 형태를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죠. 여기다가 폭까지, 여기 들어가는 이 폭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 띄우기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지우고요. 다음에 또 삭제를 하고 이번에는 스케치는 남길 겁니다. 체크를 끄고 확인.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는 이 스케치를 더블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이 형태를 위에서 본 거. 자, 근데 3차원에서 다시 2차원으로 왔을 때 이 축이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이 큐브에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모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 한번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분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분할은요, 예를 들어서 네모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선들이 서로 겹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구석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F9번을 눌러서 모두 사라지게 해주면 되겠죠. 자, 선들이 여기서 서로 겹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겹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직선입니다. 요 직선을 요 선분이 있죠. 요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두 개로 분리하고 싶은 거죠. 또한 요 선이 있죠. 요 선은 요 선분을 이용해서 요 선은 요 선분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분할이라는 명령을 주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제가 올려볼게요. 아직 분할된 게 없기 때문에요. 마우스가 교차점 가까운 데로 가면 그 가까운 쪽에 X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마우스 이동 안 합니다. 자, 클릭하는 순간에 오른쪽으로 X표가 이동했죠. 저기는 아직 안 잘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자리를 한번 더 클릭해주면 양쪽 다 잘라진 거예요. 그 다음 이쪽에 올려보면 여기 X표 나오죠. 여기 잘라져라. 여기 올려주면 여기 잘라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선들이 다 분리가 됐기 때문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 선들이 전부 다 하나의 물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할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컨트롤 Z에서 잠깐 취소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돌출 명령을 줘가지고요. 물론 분할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두 개의 최적이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우스를 탁 올렸을 때 있죠. 그냥 전부 다 최적이 하나로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또 분할을 활용을 합니다. 자, 스케치에서 다시 이제 분할해 볼게요. 자, 여기를 한 번, 두 번. 됐죠? 그 다음 이쪽에 한 번 클릭, 이쪽에 한 번 클릭. 그러면 다 분할이 된 겁니다. 이거 따로 됐죠? 자, 모형에서 또 돌출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하고 또 다르죠? 최적이 하나, 최적이 아니고 면적입니다. 면적이 하나, 둘, 세 개가 잡히는 거죠. 아까보다 더 많아진 거죠. 그렇죠?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있는 요 선이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 선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스케치 탭에 여기 보면 구성선이라는 게 있어요. 구성선. 자, 이 구성은 없는 선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점선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3D 모형에서 돌출을 해볼게요. 면적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돌출이라는 명령을 주는 순간에 한 번에 다 선택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선을 분할을 해서 해주면은 작업이 조금 더 쉽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했고요. 이제 스케치 탭에 그리고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다음에 직선을 2개만 그려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주면요. 원에 2개의 선이 들어갔는데요. 자, 이번에는 분할을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자, 분할에 명령을 주고 있죠. 선을 올리니까 선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원이죠. 그렇죠? X표가 양쪽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조금 앞전에 우리가 네모에서는 분명히 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2개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시작점 끝점이 없는 이렇게 생긴 건 원이라고 그러고요. 시작점 끝점이 존재하는 거는 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점에서 선을 우리가 하나 그리고요. 여기에 각도를 측정을 하면 여기는 각도가 360도가 됩니다. 360. 그런데 호는 이 호의 중심점하고 끝점, 중심점과 끝점을 이었을 때 여기에 이루는 각도가 360도보다는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360도에 해당하는 호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원 위에 우리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X표가 양쪽이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만일에 X표가 여기 한 군데만 나왔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라졌다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 잘라졌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루는 각은 똑같은 360도가 돼요. 그래서 360도 호는 존재를 안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군데가 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2군데가 다 잘라지게 되면 중심에서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각도가 360도보다 작고 이 각도가 360도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2군데가 잘라지게 됩니다. 자, 분할해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양쪽이 다 잘라진 거죠. 이제 마우스 위에 올려볼게요. 원 위에 올려보면 어떻게 되죠? 가까운 쪽에 X표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 한번 클릭을 하고 나면 또 교차점이 자동으로 발견되죠. 또 클릭하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호가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의 호가 만들어졌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만 본다 그러면 요 직선은 이 호의 현이 되는 거죠. 요 직선은 이 호의 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의 길이를 똑같이 하고 싶다. 그때도 동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호와 이 호의 끝점을 지나는 현의 길이는 같아지는 거죠.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까지 끝냈는데요. 이 분할을 이용해서 V벨트라든지 하는 이런 모양을 또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했고요. 이 간격 띄우기가 스케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입니다. 요거. 자, 이 예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중심선. 자, 그래서 그냥 크기에 대충 맞췄어요. 선 하나. 더블 클릭해주면 끊어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아래로 선 하나 더블 클릭. 그리고 이 교차점 있죠. 교차점이 나오면 X가 나오죠. 이쪽으로 더블 클릭 하나. 이쪽도 점에서 이 방향으로 더블 클릭 하나. 자, 이렇게 하면은 나무 목자 비슷한 형태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요 선과 요 선은 수평 수직을 이루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요 사선으로 그려진 거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걸 쓰는 거죠. 여기서 구속 조건에 대칭이 있죠. 대칭해서 요 사선과 이 사선은 요 세로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스케이프 눌러보고요. 이제 꼭지점 자꾸 움직이면 양쪽으로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각도를 주게 되면 양쪽이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각도 60이라는 치수만큼 각을 먼저 줘보겠습니다. 이쪽 선분, 요 선분, 각도는 60. 그러면 양쪽이 동일하게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원이 지름이 20, 40이 있어요. 그러면 서클. 자, 초록색 점이 나왔을 때입니다. 여기서 지름. 자, 마우스를 보니까 선이 한쪽밖에 안 나오죠. 요 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름으로 바꿔주고요. 지름 20. 다음에 요 점에서 지름 40. 자, 선이 짧으면 짧은 대로 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스마일 상이 있죠. 웃는 거. 그러면 지금 보면 요 점에서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가 60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구속 조건을 줘가지고 치수 구속을 줘서 바로 줘보겠습니다. 자, 요 직선. 자, 요거 치수 기입한다는 거 기억나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정렬 이렇게 해줘도 되고 취소했습니다. 또는요. 마우스로 선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마우스 밑에 또 치수 기입 형태가 나올 때 한 번 더 클릭해주면 자동 정렬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거리를 여기 지금 60이니까 60을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60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구속 조건에서 동일. 요 직선 길이와 요 직선 길이가 똑같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중심선들은 그냥 자꾸 쭉 늘려주면 돼요. 늘리다 보면 마우스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거 위치는 바뀝니다.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슬롯 중이었어요. 여기서 중심점 있죠? 슬롯 중심점 예를 씁니다. 그리고 중심은 여기가 될 거고요. 다음에 시작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끝에가 초록색 점 나왔을 때 클릭하고요. 이쪽에 초록색 점 나왔을 때 클릭을 해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럼 조금만 키워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안쪽에 반지름이 5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수 명령을 주고 요거의 반지름은 5mm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지름은 10mm예요. 그러면 이 간격이 5가 되겠죠. 자, 이때 간격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여기를 클릭하고요. 바깥쪽으로 숫자 5를 주게 되면 웃는 얼굴이 쉽게 만들어졌죠. 이럴 때 간격 비교라면 굉장히 편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게 사선이 중심을 보고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자, 어떤 점과 원에 접한다 또는 어떤 선과 원에 접할 때는 항상 있죠. 원을 또는 홀을 뒤에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 이쪽에 가서 접선 나왔을 때 두 번째 이렇게 클릭하는 게 첫 번째 형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가운데서 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선상이 있죠. 이 선상에 한 점을 찍고 드래그하면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이게 계속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냥 이 선상이 있죠. 이 원 선상에 그냥 대충 마우스를 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놨다 하더라도 현재 이 직선은 이 호에 접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쓰는 겁니다. 자, 일치해서 이 선분은 이 중심을 통과해라.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 부분에 R16이라는 거 있죠.
CAD에서는 오토캐드에서 여러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이 원과 이 직선을 찍어주면 목깎이가 됩니다. 근데 인벤트는 그게 지원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는 지원이 선택이 되는데 원이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원을 두 군데 접하게 한 다음에 반지름을 주고 접하는 걸 주고 잘라내면 되고, 또는요, 홀을 갖추고 선택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홀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하나, 둘, 안쪽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둘 중에 하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접선이 나오죠. 이쪽에 나오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나왔을 때 밑에 있죠. 요게 나오게 하든지,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저 위쪽에 한번 해볼게요. 하고 여기서 접선, 여기와 여기가 접한다. 그리고 치수를 반지름 16이죠. 그래서 16. 요 옆에도 똑같죠. 그렇죠? 홀을 이용해서 하나, 둘, 이렇게 접선 나왔을 때 클릭. 그리고 나서 또 여기와 여기가 접한다. 그리고 동의를 쓰는 거죠. 요 호와 요 크기는 똑같다. 그럼 두 개 구속이 끝났죠. 자, 그리고 나서 자르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선이 없는 거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잘라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 하나만 잘라주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우리가 갖췄는데, 이번에는 치수가 되게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는 이유가 7개가 되는 게요. 요게 상하로 움직일 수 있죠. 요게 상하로 좌우로, 요게 좌우로, 요 부분이 또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을까요? 자, 이 물체가 상하 좌우로 다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물통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요 부분이죠. 그쵸?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구속이 그대로 먹었는데, 여기는 아까 우리가 선을 잘라버렸으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원에서 어떤 선을 그릴 때는 원보다는 아까처럼 원 위에 걸쳐놨고 구속을 주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일치를 하면 되겠죠. 자, 요 선분은 요 중심을 통과시켜줘라. 이러면 이제 구속이 다 끝났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지금 4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오는 거는 요쪽이죠. 하나, 둘, 셋, 요쪽에 있죠. 넷. 그래서 4개의 치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간격 띄우기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른 예제를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보면 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럼 요것도 간격 띄우기라면 굉장히 쉽겠죠. 자, 그 다음 예제. 자, 여기를 보면은 여기도 또 비슷한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 그림을 스케치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했고요.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중심선이 하나 있는데요. 자, 선이 있어야만이 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원래 있던 원점을 찾아가지고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뭐 스케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원점이 사라졌죠. 그럴 때는 형상 투영을 하고요. 그리고 보형에서 중심점을 클릭을 하는 거죠. 자, 중심점 나왔으면 이제 선을 가지고요. 자, 사실은 이쪽 방향으로는 선을 굳이 안 그려도 가능을 해요. 구속 조건으로. 그런데 여기에 51도네. 그렇죠? 51도라는 요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나 더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쪽으로 있죠? 요 점에서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현재 80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쪽으로 80만큼 선을 일단은 바로 그릴게요. 수치를 바로 줘보겠습니다. 80.
그럼 80짜리 하나가 그려졌죠. 자, 그러면 이쪽도 똑같겠죠? 이 방향으로.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각도가 지금 현재 따라다니고 있죠? 그럼 여기 51도라는 각도가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이 방향으로 보내주고요. 거리는 80, 그리고 탭, 각도는 51도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 길이와 요 길이와 똑같은 선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구속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80은 우리가 80이라는 숫자가 두 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구속 조건에서 여기와 여기가 동일하다 이렇게 줘도 무방하겠죠. 지금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원을 하나 그려보는데요. 안쪽에 64짜리와 바깥쪽에 92.8이 있어요. 그러면 원 명령을 주고요. 요 끝점, 초록색 점이 나왔을 때, 자, 지름 64. 다음에 또 중심을 잡고요. 자, 또 마우스가 이렇게 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64라는 글자와 겹치게 돼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고요. 자, 92.8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우스가 가는 방향으로 수치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또 요 형태가 있죠. 그러면 중심은 똑같은 슬롯에 얘가 되겠죠. 근데 이 명령어가 이미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죠. 그럴 때는 굳이 찾아갈 필요 없이 여기를 바로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점은 여기가 되고요. 시작은 이쪽이 되든 이쪽이 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초록색 점,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죠. 형태를 그리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나오네요. 다시 해볼게요. 문제가 발생했다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80이라는 치수 있죠. 얘를 쭉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롯 중심을 잡고요. 자, 여기와 여기 클릭. 지금은 이상이 없죠. 자, 요 상태에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은 동일하다. 똑같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이제 형태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이미 여기에서 여기까지 80이라는 게 정해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호의 중심이 정해졌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거를 80을 주게 되게 되면 여기와 여기가 중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요 꼭지 좀 자꾸 움직여도 안 벌어집니다. 자, 이제 치수를 줘볼게요. 요거 반지름이 7.2죠. 7.2. 자, 그러면 여기는 16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16에서 7.2를 빼주면 돼요. 자, 간격 띄우기 해서 이 슬롯을 지정하고요. 여기다 수치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16 빼기 7.2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키 해주면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은 8.8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로서 형태가 완성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요 부분. 자, 요 점에서 여기까지 쭉 가는데 72만큼 그쵸? 슬롯이 있죠? 또 바깥쪽에도 슬롯이 있고. 그러면, 자, 저 슬롯은 얘를 쓰겠습니다.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니까 요거 있죠? 슬롯 중심 대 중심. 그러면 아까 여기 그려졌던 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요 선상에 한 점을 찍어도 되고요. 어디를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멀리 한번 가서 높이가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대충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슬롯의 중심과 여기 중심이 안 맞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요 선과 요 선을 동일 선상을 해도 될 거고요. 또는요, 요 선분은 요 중심을 통과해라 라고 하는 일치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지금은 동일 선상을 해볼게요. 여기와 여기는 같은 선상에 있어라.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치수. 자, 여기죠. 요 안쪽에 거 클릭을 해서 요 전체 길이가 72죠. 그래서 72. 다음에 반지름이 10mm가 되어 있어요. 요거 반지름 10mm.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 요 중심가정의 거리가 64가 돼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게요. 여기 보면 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는 원이 없어요. 그렇죠? 슬롯이. 자, 그러면 이때 간격 띄우겠어요. 우리는 현재 요 직선, 호, 직선 요 세 개만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간격 띄우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루프 선택을 끄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속을 하든지 또는 엔터키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따라다니죠. 그러면 간격이 여기는 반지름 10, 20이니까 반지름 10mm가 차이 나죠. 그래서 반지름 10mm다 이렇게 해주면 형태가 그대로 갖춰졌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 선을 붙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렸던 명령 중에 호 중에 이게 접선이라는 거였죠. 이번에는 우리는 어차피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호는 이 선에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씁니다. 그리고 직선 위에 클릭하고요. 요 원주상에 있죠. 한 점 클릭. 또 직선 클릭하고 여기 원주상에 한 점 클릭. 다음에 구속 조건에서 여기 이 호와 이 원은 서로 접하고 이 호와 이 원은 서로 접한다. 그리고 나서요. 치수를 주면 되겠죠. 요거 반지름은 현재 32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가 안 됐다 그렇죠.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동일이 아까 안 됐나 보네요. 자, 여기와 요 두 개는 서로 동일하다. 그러면 구속이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가 되든 원이 되든 어떤 옵션들이 있는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 지금처럼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이 이렇게 이어졌죠. 자, 이것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과 원을 우리가 연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총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여기를 클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키보드 Shift를 눌러주면 접선이 이렇게 따라다닌다라고 했죠. 그리고 맞은편에 접선 나왔을 때 이때 클릭을 해줘도 되고 있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선 명령을 주고 요 위에 클릭을 할 때 있죠. 요 위에 클릭을 할 때 누른 상태에서 손을 띄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접선이 계속 따라 나오고 계속 들어갑니다. 접선 나왔을 때 손을 띄주는 거.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그냥 선 명령을 줘서 여기와 여기에 접선 나왔을 때 클릭. 그 다음에 접선 명령을 줘서 요 직선과 이 호는 접한다. 이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요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즐겨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접선 나왔을 때 손 놔주고 여기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R16이라는 거 있죠. 자, 요 R16은 지금 현재 요거는 요 원에 접하려고 그러면 끝점에서 접하기 때문에요. 얘를 쓸 수는 없고요. 그럼 첫 번째 거 있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대충 형태를 이렇게 접하는 거 나왔을 때 셋. 자, 그러고 나면 여기와 여기가 아직 안 접하죠. 그래서 접한다 해주고 요거에 대해서 치수를 반지름 16이네. 그렇죠? 반지름 16.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곡선과 요 곡선 사이에는 선이 없죠. 그래서 자르기 여기 잘라주고요. 순서대로 여기 잘라주고 이렇게 해주고 나면 요가 동일한 예제가 하나 완성이 됐죠. 물론 요선, 요선은 구성선으로 변경해주면 조금 더 깔끔한 형태로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옵션들을 누가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작업이 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직사각형, 원형, 미러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